이어서 어, 리니어 알geb라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연락할 텐데,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리니어 이퀘이션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시스템스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에서 조금 이거를 그 구분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ell determined가 있었고 under determined, over determined인데 이것이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ll determined 리니어 시스템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솔루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기하학적으로는 그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 이거고,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면, 그래서 이 식도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솔루션은 하나로 유일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잘 아시니까 여기서 넘어. 그래서 여기는 이퀘이션의 개수가 두 개이고 언론의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화를 해서 이제 그냥 2x2일 때 예를 들면 행렬 A는 그 2x2 정사각 행렬이어야 되고, 그 이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니까 AX는 B가 되겠죠. 그리고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를 하려면 A 인버스 B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기하학적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유일한 조건은 평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평행하지 않을 조건이 여기에서 A 인버스가 존재할 조건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underdetermined linear 시스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수가 두 개, 식이 몇 개입니까? 이퀘이션이 한 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거의 어떤 직선상에서 이 모든 점들이 이 방정식의 해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지수의 개수가 이퀘이션보다 더 많을 때는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라 솔루션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지오메트리가 의미가 되고, 그러면 또 조금 일반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2차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전히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 행렬이 underdetermined 되려면 이렇게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 A를 fat matrix라고 했을 때 fat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변수 미지수의 개수가 constraint 또는 equation보다 더 많기 때문에 underdetermined에서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또 다르게 또 이제 그 overdetermined 시스템은 뭐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 그리고 constraint이 세 개입니다. 요걸 하나하나를 직선으로 봤을 때 직선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여기처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세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게 해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일반화를 하게 되면 행렬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AX는 B인데 overdetermined 시스템에서 A는 컨스트레인트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언더의 개수. 그렇게 되면 스키니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스키니 매트릭스. 그래서 well determined, under determined, over determined는 행렬로 표현했을 때 A 행렬의 쉐입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사각 행렬 일반적으로 그러면 well determined가 될. 그렇지만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가능성을 봐야겠죠.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underdetermined고 언더의 개수가 컨스트레인트보다 더 많은 거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으면 컨스트레인트 개수가 그 미지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면 행렬로 표현했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행렬을 사용하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렬 A의 쉐입에 따라서
스퀘어가 될 수도 있고 팻이 될 수도 있고 스키니가 될 수도 있고 예.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그 팻은 주로 그 컨트롤 문제가 될 테고 이쪽은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될 됩니다. 이 의미를 이제 뒤쪽에서 설명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관심이 머신러닝 쪽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를 포뮬레이션 했을 때 행렬이 스키니 행렬 모양으로 나오게 돼서 이쪽이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쪽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더 디터민트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또 다른 용어로는 리스트 놈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행렬이 fat합니다. 그랬으면 x라는 솔루션이 하나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많은 솔루션을 다 찾으면 그게 해가 되는데 뭐 많은 솔루션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골라야 된다고 하나를 그랬을 때는 이제는 최적화의 문제가 되는데 뭐 그 중에 다양한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놈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뭐 아니면 스퀘어 놈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솔루션을 하나를 픽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다시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목적 함수가 되고 이쪽은 constraint하고 search 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하면 constraint이 있는데 AX는 B를 만족하는 모든 X에 관해서 X가 많겠죠. 솔루션이 A가 fat 하니까 그 중에서 그 크기를 최소화하는 X를 찾고 싶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놈을 최소화하는 리스트 놈 솔루션 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한번 볼 텐데 이렇게 최적화의 문제가 되어 있으면 놈이라는 것은 원점과의 거리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 distance from the origin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의 방정식. 근데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죠.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이 있을 테고 여기에 무수히 많은 여기도 솔루션이 되고 여기도 솔루션이 되고 여기도 솔루션이 될 텐데 여기 이거의 원점과의 거리는 이만큼 이 점에서의 원점과의 거리는 이만큼 그 중에 특히 여기 오브젝티브 펑션 중에서 가장 원점과의 거리가 짧은 것은 이 점이 될 겁니다. 수선의 발을 내린 수선의 발을 그것을 찾는 것을 리스트 놈 솔루션의 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고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많은 솔루션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해를 하나 고르는 이거는 뭐 꼭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점도 솔루션이 되고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점과의 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최소가 되는 또 여기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솔루션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자유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그 옵션 중에서 저희가 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컨트롤에서 보면 컨트롤이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어떤 여기를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풋을 제가 컨트롤 시그널로 넣어가면서 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개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의 에너지가 아니면 어떤 뭐 스트렝스도 좋고 어떤 디스턴스도 좋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제가 원하는 그 목적이나 미션을 컴플릿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엔지니어링적으로 좋은 관점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통 컨트롤 프로블럼에서 이런 리스트 놈 솔루션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자주 보이게 되고 그랬을 때 솔루션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유도하는
그 인터넷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리스트 놈 솔루션에 찾아보시면 될 텐데, 예,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그 같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머신러닝 문제에서는 아직 이런 그 리스트 놈 솔루션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 놈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의미가 정확하게는 듀얼리티인데, 듀얼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름이 다르죠. 근데 전혀 반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이제 먼저 over determined 시스템에서 해당하는 이야기고, 그 모양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그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a가 스키니 행렬이면 사실은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를 지금 이렇게 행렬을 나타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행렬은 칼럼 벡터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요 뒤쪽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상수항의 코에피션트라고 보시면, 이쪽은 뭐가 되냐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3차원 공간상에서 두 개의 직선이고, 거기에 임의의 x1, x2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스팬드 된 공간이니까 이 평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3차원 공간상의 이 b라는 벡터가 이 평면에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x1과 x2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평면 밖에 있으면 이걸 만족하는 x1과 x2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존재하는 해가 없으니까 솔루션을 찾을 수 없다가 끝이 아니라, 주어진 건 문제는 b는 여기인데 x1과 x2의 솔루션은 없지만 가장 근사하게 찾을 수는 없을까? 라는 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의 아이디어이고, 다시 일반적으로 over determined 시스템에서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엔지니어링적인 환경 중에서 베스트한 솔루션은 베스트한 어프록시메이션을 찾는 거죠. 베스트한 어프록시메이션을. 그러면 그래서 다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지만 베스트한 걸 찾기 위해 다시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제가 디파인 할 수 있고, 뭘 최소화할 거냐 하면 에러를 최소화할 건데, 그 에러는 뭐냐 하면 실제 값은 b이고 우리는 이것과의 차를 최소화하는 x,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거고, x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ubject to라는 게 지금 없죠.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모든 스페이스 x1과 x2, 여기서는 2차원, 여기는 두 개니까 스페이스에서 다 찾아서 여기에 에러를 최적화하는 그러한 x를 찾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인 거죠. 이거를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이렇게 디파인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솔루션. 이게 솔루션이 이렇게 되고, 거기를 AX를 하면 이제 B 스타가 되겠죠. 이 솔루션인데, 요거를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시 중요한 것이 지오메트릭하게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두 개의 칼럼입니다. 여기서는 세 개니까 3차원 공간상의 A1, A2가 되고, 여기에다가 x를 곱할 텐데, x를 곱하는 것은 얘를 x1, 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1 벡터, x2, a2 벡터. 여기서는 이걸 썼네요. 좀
이걸로 스팬 될 수 있는 공간은 이 평면입니다. 평면. 그리고 주어진 타겟 B가 예를 들어서 이 평면상에 있지 않다면 해는 존재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가장 이 평면에서 이 점에 가까운 벡터는 어딜까 하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그래서 best approximation B 스타는 여기가 될 테고, 이 직선 B의 이 평면에서의 수선의 발, 그때 B는 AX니까 이걸 만족하는 X타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리스트 놈은 컨트롤 문제고, 여기서는 주로 에스티메이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차츰 계속 자주 이런 문제를 보게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머신러닝이나 에서 자주 나오게 되기 때문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는 게 중요해서, 이것은 최적화의 관점에서,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도 쳐다볼 수 있고, 또는 선형 공간 상에서 프로젝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멀 수선의 발을 어떻게 내리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프로젝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상에서 먼저 하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2차원에서 먼저 한번 보죠. 그래서 문제가 이 x가 주어졌을 때 이 y 벡터로 표현되는 이 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이 점을 찾겠습니다. 이 점을, 이거를 오메가 벡터겠죠. 오메가의 벡터는 오메가에다가 이 유닛 벡터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디렉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크기,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 오메가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오메가는 이쪽에서 이제 코사인이니까 x 놈을 쓰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우리 이렇게 했었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지금 뭐 놈을 써도 되고, 뭐 좀 표현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랑 이렇게 사라지니까 오메가는 x 트랜스포즈 y, y의 y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y니까 이거를 다시 뭐 이렇게 뭐 표현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x 트랜스포즈 y 또는 y 트랜스포즈 y 한 거, 여기는 숫자, 여기 숫자니까 이게 숫자입니다. 그리고 y 벡터. 자, 이렇게 유도를 기하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조금 다르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수선의 발을 내리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찾고 싶은 미지수는 w입니다. 이 벡터는 x에서 w를 뺀 거겠죠. 이 벡터는 우리가 하는 에러 벡터가 되겠죠. 에러 벡터. 언제 이 에러 벡터가 최소가 되면, 여기가 만약 w면 에러 벡터가 거리가 이만큼 되겠죠. 근데 지금 에러 벡터를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그때는 수직일 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조건은 이 y 벡터와 얘가 수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너 프로덕트에서 여기라는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w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w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쪽에서 y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또 w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방향 벡터가 이제 스케일링이고 y에 알고 있죠.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은 y 트랜스포즈 오메가 y 유닛 디렉션으로 이게 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오메가는 다시 여기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로 y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y 오메가가 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스칼라 값이니까 여기도 스칼라 값이고, 그렇게 해서 오메가는 w 같이 헷갈리니까 오메가는 y 트랜스포즈 x, y 트랜스포즈 y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w는 오메가의 y 벡터에 이거였으니까 y 트랜스포즈 x, y 트랜스포즈 y, 그 다음 쭉 쓰겠습니다. 그럼 이니까 사라지게 됐고 y 트랜스포즈 x, y 트랜스포즈 y,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y와 일치를 하죠. 지금 w의 방향은 y와 같고 스케일링은 앞부분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상황, 이 수직이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3차원입니다.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서는 어떻게 쳐다볼 수 있냐면 이 점을 여기로 잡고 싶은 거죠. 이 점이죠. 이 점이 이 평면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근사하는 값은 이 값이 될 겁니다. 이 B스타. 그런데 이 에러 벡터는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칼럼인 이것과도 수직이고, 다시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이 에러 텀은 수직일 때 얘가 최소가 되는, 우리가 원하는 B스타가 되겠죠. 그런데 이 공간은 이 두 개의 그 벡터에 스팬드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와도 수직이어야 되고 여기와도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A1과 A2와 둘 다 E가 수직일 텐데 얘를 한꺼번에 쓰면, 다시 예를 들어서 A1 트랜스포즈 E, A2 트랜스포즈 E가 0인데 얘를 한꺼번에 행렬로 표현을 하면 A 트랜스포즈 다시 A1 트랜스포즈 A2 트랜스포즈 행렬로 지금 표현해서 행렬법으로 이렇게 되겠죠. 얘를 트랜스포즈니까 밑으로 쓰겠습니다. 이거의 트랜스포즈 A2의 트랜스포즈의 E는 0. 이건 무엇이냐면 A에다가 행렬 A 트랜스포즈에 E가 A 스타 마이너스 B죠. 얘가 0 되겠습니다. 지금 이 E 벡터는 이렇게 됐으니까 B 스타에 지금 B가 뭔지를 모르지만 B가 되는 거고, B 스타는 이 A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여기 x1, x2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벡터일 테니까, 그러면 얘를 풀면 A 트랜스포즈 AX 스타는 A 트랜스포즈 B가 되는 거죠. 얘는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B가 X 스타가 되는 거고, 결국 뭐 이 X 스타는 뭐냐 하면 그 행렬 A1과 A2의 X 스타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B 스타는 AX 스타가 돼서 결국 요렇게 여기다가 A를 곱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았는데 다시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러 벡터를 최소화하는데 이거는 B 스타에서 B를 뺀 거고, 이 최소화될 조건이 이 벡터가 여기와도 수직여야 되고 여기와도 수직여야 된다는 조건을 사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B가 인풋이고 이 주어진 평면, 이제 A 주어진 게 A죠. A에서 B 스타로 트랜스포메이션 했습니다. 했고 여기가 행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니어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뭘 한 거죠? 이 행렬은 프로젝션입니다. 프로젝션을 또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